오늘의 주제는 무엇이오? 두려움과 마주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누구에게나 익숙한 감정이지요. 그럴수록 내가 진짜로 두려운 게 뭔가 자문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마주하는 법을 찾고 싶은 린타님들께 고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나 해결되었음 하는 것들을 생생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심호흡 하신 후 앞으로 펼쳐질 5장의 카드 중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아직 고르지 못하셨으면 지금 나타날 도형 5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곧이어 도형들과 1대1 대응되는 숫자가 카운트다운과 함께 나타납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시간 첫머리 또는 고정 댓글에 시간 정보를 골라 시청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이 피한 게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르죠. 지금 그 목소리가 조용히 다시 말 걸어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타로가 지금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진실을 꺼내려 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카드는 역방향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는 본래 무한한 창조력과 시작의 에너지를 상징하는데 뒤집어져 있을 때는 내 안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 능력이 없는 걸까요? 얼마 전 한 30대 직장인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며칠째 시작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라고 반복해서 물으시면서요. 그런데 그분의 이력을 살펴보니 지금까지 맡은 프로젝트 중 실패한 게 거의 없었어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으로 통했고요.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넌 늘 부족해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건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내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을 숨기고 있거나 실패가 무서워 도전 자체를 포기하고 있거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난 카드는 역방향 달입니다. 달은 우리 무의식 깊숙한 곳의 두려움과 착각을 상징해요. 역방향일 때는 그 두려움이 현실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는 상태를 나타내죠. 실제로 그 직장인 분께 물어봤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제일 무서우세요? 실패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할까 봐요. 그럼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있나요? 생각해보니 큰 실패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왜 이번엔 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무서워요. 바로 이게 달 카드가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두려움이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괴물의 정체는 생각보다 작고 허약해요. 세 번째 카드는 정방향 4개의 컵입니다. 4개의 컵은 보통 무관심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을 의미해요.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지금 가진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죠. 그 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직장에서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나요? 네. 상사가 프로젝트 결과를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동료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저에게 조언을 구하곤 해요. 그럼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 실력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네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에 좋은 신호들을 못 보고 지나쳐요.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습관이 모든 긍정적인 피드백들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카드는 역방향 컵을 든 왕입니다. 컵을 든 왕은 본래 감정적 성숙함과 공감 능력을 상징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감정적 불안정이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하신가요? 라고 물었더니 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바뀌어요. 아침에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점심쯤이면 또 불안해져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카드는 정방향 9개의 칼입니다. 9개의 칼은 밤잠을 설치며 걱정에 사로잡힌 상태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과도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만 떠올리는 상황을 의미하죠. 밤에 잠 못 이루실 때가 많으세요? 네. 자려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요.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밤에 끙끙 앓는 걱정의 90% 이상은 그냥 상상 속의 일들이거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카드는 정방향 칼을 든 시종입니다. 칼을 든 시종은 호기심 많고 날카로운 지성을 의미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한 관점을 가져다 주는 카드죠. 이 카드가 마지막에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정말 희망적인 신호예요. 지금까지의 부정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라는 뜻이거든요. 그 직장인 분께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이번엔 다르게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딱 한 가지씩만 해보세요. 그래도 될까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어차피 지금도 시작 못하고 있으니까 실패해도 현재보다 나쁠 건 없잖아요. 일주일 후 연락이 왔어요. 조금씩 하다 보니까 진전이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당신의 주역 카드는 고니지입니다. 땅의 기운, 즉 포용과 인내의 지혜를 담고 있어요. 땅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꾸준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거니까요. 땅처럼 든든하고 포용력 있는 마음으로 자신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지혜예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이번 주 내에 해야 할 일부터 살펴볼까요? 당신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생각 3가지를 종이에 써보세요. 그 중에서 실제 근거가 있는 것과 막연한 두려움인 것을 구분해 보세요. 한 달 내에 해야 할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두려워도 괜찮다는 걸 인정하면서 작은 도전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그 직장인께선 3개월 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기대돼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알았거든요.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당신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관문이에요. 오늘부터는 두려움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두려운 거구나. 두려움과 마주하는 건 용감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카드들을 선택한 당신은 이미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피한 게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르죠. 지금 그 목소리가 조용히 다시 말 걸어옵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타로가 지금 가장 어두운 터널과 가장 밝은 출구를 동시에 보여주려 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카드는 역방향 5개의 지팡이입니다. 5개의 지팡이는 본래 경쟁과 갈등을 의미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갈등의 해결, 분쟁의 종료를 나타내요. 하지만 때로는 회피나 포기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피하는 게 최선일까요? 지난해 40대 초반의 한 직장인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부서 내에서 계속된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이직을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으시면서요. 어떤 갈등인가요? 새로운 팀장이 오신 후로 업무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기존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최대한 말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해요. 너무 지쳐서요. 바로 이것입니다. 갈등이 지속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회피 모드로 들어가요. 하지만 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뿐이거나 갈등을 피하려다 보니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거나 그냥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난 카드는 역방향 4개의 칼입니다. 4개의 칼은 본래 휴식과 명상을 의미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태, 불안한 휴식을 나타내요. 그 분께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요즘 잘 쉬고 계세요? 쉬긴 뭘 쉬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회사 생각만 나고 주말에도 월요일이 걱정돼서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잠은 어떠세요? 자려고 누워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새벽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아요. 바로 이런 상태예요.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죠. 정말 쉬는 게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카드는 역방향 10개의 동전입니다. 10개의 동전은 본래 가족의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가족 내 갈등이나 경제적 불안정을 나타내요. 집에서는 어떠세요? 사실 아내와도 요즘 자주 다퉈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짜증을 자주 내게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눈치를 보고. 이렇게 직장 스트레스가 가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예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다른 영역까지 문제가 번진 상황이죠. 네 번째 카드는 역방향 7개의 컵입니다. 7개의 컵은 보통 환상과 착각을 의미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나타내요. 혹시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모든 게 잘못된 건가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글쎄요. 팀장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을 테고 제가 너무 기존 방식에만 매달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이겁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모든 게 다 잘못되어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관점도 보이기 시작해요. 5번째 카드는 역방향 지팡이를 든 시종입니다. 지팡이 시종은 본래 열정과 충동성을 의미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열정의 상실이나 무기력함을 나타내요. 요즘 일에 대한 열정은 좀 어떠세요?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지금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번아웃 증상이에요. 보호 본능으로 감정을 차단하다 보니 열정까지 함께 사라진 거죠. 하지만 마지막 6번째 카드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정방향 마법사입니다.
앞에 5장이 모두 역방향이었다가 마지막에 정방향 마법사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깊어요. 마법사는 새로운 시작과 창조의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 분과의 상담에서 전환점이 왔어요. 회피하는 대신 한 번 더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만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으로요? 팀장님과 정면 대결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잃을 게 뭐가 있나요? 어차피 이직까지 고려하고 계시잖아요. 3개월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팀장님과 솔직하게 대화해봤더니 서로 오해가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두 방식을 조합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처음으로 일이 재미있어졌어요. 갈등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당신의 주요 카드는 화산여입니다. 불이 산 위에 있는 모습으로 여행과 변화를 의미해요. 지금 당신은 인생의 여행길에서 험한 산을 만난 상황이에요. 하지만 산 위의 불처럼 이 어려움이 오히려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등불 역할을 할 거예요. 목적지보다 여행하는 과정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행길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험한 산길도 지나야 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여행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이번 주 내에 해야 할 일부터 살펴볼까요? 지금 가장 피하고 싶은 문제 하나를 써보세요. 그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내에 해야 할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회피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 찾아보세요. 진정한 휴식을 위한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예요.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부터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도 결국 성장하는 과정이니까요. 피하지 말고 마주해 보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모든 걸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피한 게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르죠. 지금 그 목소리가 조용히 다시 말 걸어옵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타로가 지금 가장 무거운 짐과 가장 밝은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려 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카드는 역방향 칼을 든 왕입니다. 칼을 든 왕은 본래 냉철한 판단력과 공정한 리더십을 상징하는데 뒤집어져 있을 때는 지나치게 까다로운 생각과 고집스러운 태도를 의미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걸 통제해야만 안전한 걸까요? 지난해 한 대기업 중간 관리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팀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데 최근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팀원들이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매번 지시사항을 정확히 전달하는데도 결과물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그런데 그럴수록 팀 분위기가 경직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모든 걸 통제하려 들고 결국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경직시키게 돼요.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면 답답하거나 내가 직접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모든 걸 혼자 떠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2번째로 나타난 카드는 정방향 칼을 든 여왕입니다. 첫 번째 카드와 대조적으로 칼의 여왕은
명확한 소통과 진실한 판단력을 의미해요. 차분하면서도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혜로운 리더십을 보여줘요. 그 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팀원들과 솔직하게 대화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화요? 업무 관련해서는 매일 하고 있는데요. 업무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해봤네요. 사적인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은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이해와 소통에서 시작되거든요. 세 번째 카드는 역방향 7개의 컵입니다. 7개의 컵은 보통 환상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의미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분과의 상담이 깊어질수록 진짜 문제가 드러났어요. 사실 저도 처음 관리자가 됐을 때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하지만 팀원들에게는 그런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실패하면 제 책임이 되니까요. 그래서 미리미리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의 불안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과도한 통제욕으로 나타난 거죠. 네 번째 카드는 역방향 황제입니다. 황제는 본래 안정적인 권위와 질서를 상징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힘을 잘못 쓰거나 융통성 없는 생각을 의미해요. 혹시 어릴 때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자라셨나요? 네,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항상 리더는 완벽해야 한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항상 있어요. 이렇게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의 경직된 리더십 스타일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망치고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카드는 역방향 10개의 칼입니다. 10개의 칼은 보통 극도의 절망과 끝을 의미하지만, 역방향일 때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뜻해요. 최근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지난주에 팀원 한 명이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더 이상 이 팀에서 일할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떤 기분이셨어요? 처음엔 화가 났는데 나중에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더라고요. 바로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점이었어요. 외부의 충격이 자기 성찰의 기회가 된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 카드는 역방향 마법사입니다. 마법사는 본래 창조력과 시작의 힘을 상징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실행력의 부족이나 방향성 상실을 의미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분께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이번엔 반대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시하는 대신 물어보고 통제하는 대신 신뢰해보는 거예요. 그래도 될까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실수도 학습의 과정이잖아요. 완벽한 팀원을 만드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성장하는 팀을 만드는 게 목표인가요? 3개월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팀원들이 스스로 제안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오히려 성과가 더 좋아졌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매주 한 명씩 개별 면담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당신의 주역 카드는 건이천입니다. 순수한 하늘의 에너지로 창조와 시작의 힘을 의미해요. 하늘이 아름다운 건 완벽해서가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유연한 적응력에서 나오는 거죠. 하늘은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자유롭게 흘러가잖아요. 구름도 받아들이고 새들도 받아들이고 때로는 폭풍도 받아들이면서 말이에요. 당신도 완벽하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더 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이번 주 내에 해야 할 일부터 살펴볼까요? 미뤄왔던 일 중 가장 작은 것부터 불완전하게라도 시작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진솔한 피드백을 요청해 보세요. 한 달 내에 해야 할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완벽함 대신 충분함을 기준으로 삼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성장의 기회로 재정의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불완전함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에요. 완벽한 리더는 세상에 없거든요.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함께 성장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거야. 당신의 불완전한 리더십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따뜻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피한 게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르죠. 지금 그 목소리가 조용히 다시 말 걸어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타로가 지금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밝은 치유를 동시에 보여주려 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카드는 정방향 2개의 컵입니다. 2개의 컵은 깊은 감정적 연결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상징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을 의미하죠. 그런데 왜 이런 좋은 카드가 나왔는데도 불안할까요? 작년에 30대 후반의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최근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자꾸만 불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절 많이 아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 언젠가 그이가 싫어하진 않을까? 라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어릴 때부터인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잘해주면 뭔가 조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시작되었는데도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더 큰 불안감을 느끼거나 사랑받는 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난 카드는 역방향 정의입니다. 정의는 본래 공정함과 균형을 상징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자신에 대한 불공정한 판단을 의미해요. 그 분께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정말 가혹한 자기 비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친구가 같은 상황에서 행복해 한다면 뭐라고 하실 텐가요? 당연히 축하해주고 잘 됐다고 할 텐데요. 그럼 왜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저는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내 몫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바로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카드는 정방향 연인입니다. 연인 카드는 단순히 로맨틱한 사랑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 내면의 통합을 상징하기도 해요. 혹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그건 좀 어려워요. 사랑할 만한 게 뭐가 있나 싶어서요. 그럼 자신의 장점을 3가지만 말해 보실 수 있나요?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장점이 잘 보이는데 제 자신은. 진정한 사랑의 첫 단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제대로 받을 수 없거든요. 네 번째 카드는 역방향 4개의 동전입니다. 4개의 동전은 본래 안정과 보안을 의미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과도한 집착이나 소유욕을 나타내요. 그 분과의 관계에서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연락이 조금만 늦어도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싶어서 그래서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은 관심을 보이려고 해요.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관계를 질식시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꽉 잡으려 할수록 상대방은 답답해할 수 있거든요. 5번째 카드는 역방향 6개의 컵입니다. 6개의 컵은 보통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을 의미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분과의 상담이 깊어질수록 어린 시절의 상처가 드러났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나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죠. 제가 착하게 굴 때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랑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아요.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관계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 시절의 조건부 사랑이 지금도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죠. 마지막 6번째 카드는 정방향 8개의 동전입니다. 8개의 동전은 꾸준한 노력과 성장을 의미해요.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기술을 연마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분께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자기 사랑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연습해요? 매일 자신에게 작은 칭찬 하나씩 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 대하듯이 친절하게 대해보는 거예요. 6개월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좋아졌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제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인지 상대방에게도 덜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당신의 주역 카드는 이위화입니다. 순수한 불의 에너지로 밝음과 따뜻함을 의미해요. 불은 다른 것을 비추면서 빛을 내지만 그 근원은 자기 자신이에요. 진정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정말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요. 불은 연료가 있어야 타오르지만 한 번 타오르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당신 안에 자기 사랑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더 따뜻해질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이번 주 내에 해야 할 일부터 살펴볼까요? 매일 거울을 보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보세요. 자신의 작은 성취나 노력에 대해 스스로 인정해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달 내에 해야 할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만의 가치를 5가지 써보세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나 자기 돌봄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안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진짜 사랑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조건 때문에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피한 게 세상이 아니라 당신 안의 목소리였을지도 모르죠. 지금 그 목소리가 조용히 다시 말 걸어옵니다. 5번 카드를 선택하신 린타님, 당신의 타로가 지금 가장 깊은 성찰과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보여주려 합니다. 당신 앞에 나타난 첫 번째 카드는 정방향 4개의 동전입니다. 4개의 동전은 안정성과 보안에 대한 집착을 의미해요.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 하지만 때로는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안전한 것만이 최선일까요? 얼마 전 한 40대 중반의 공무원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20년째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데
최근 들어 묘한 답답함을 느끼신다고 하더라고요. 객관적으로는 좋은 조건이에요. 안정적인 수입, 보장된 연금, 사회적 인정.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언제부터 그런 기분이 드셨나요? 몇 년 전부터요. 매일 똑같은 업무의 반복인데 이게 정말 내 인생인가 싶더라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안정은 중요하지만 지나친 안정은 때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못하면 진짜 자신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린타님, 혹시 당신도 지금 안정적인 현재 상황에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뭔가 아쉬운 마음이 있거나 변화를 원하면서도 기존의 것을 포기하기가 두렵거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나타난 카드는 정방향 전차입니다. 전차는 강력한 의지력과 목표를 향한 추진력을 상징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이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분께 물어봤어요. 혹시 젊을 때는 다른 꿈이 있으셨나요? 사실 대학 때는 NGO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있어요. 하지만 가족도 있고 책임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죠. 전차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아직 추진력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에너지를 어디로 향하게 할지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거죠. 세 번째 카드는 정방향 10개의 컵입니다. 10개의 컵은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상징하는 최고의 카드 중 하나예요. 가족의 화목, 감정적 충만함을 나타내죠. 가족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좋아요. 아내도 이해해주고 아이들도 잘 커주고 가족들은 제가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혼자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세요? 가족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 안정적인 아빠, 믿음직한 남편이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정한 행복은 외적 조건만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면의 만족감과 진정성이 함께해야 해요. 네 번째 카드는 정방향 매달린 남자입니다. 이 카드는 언뜻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해요.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거죠. 그분과의 상담에서 전환점이 왔어요. 혹시 지금 하시는 일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시민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부서로 옮기는 건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그런 기회가 있나요? 있긴 해요. 하지만 업무 강도가 더 세고 승진도 늦어질 수 있어요. 매달린 남자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의 관점을 바꿔보라고, 성공의 정의를 다시 내려보라고 말이에요. 다섯 번째 카드는 역방향 죽음입니다. 죽음 카드는 보통 변화와 재탄생을 의미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나타내요.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뭔가 걱정이 많으세요?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워요. 그것들이 정말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오랜 침묵 후에 행복하다기보다는 안전하다는 느낌이에요. 역방향 죽음은 이런 딜레마를 보여줘요. 변화가 필요한 걸 알면서도 기존의 것들을 놓기가 두려운 상태 말이에요. 마지막 여섯 번째 카드는 역방향 지팡이를 든 기사입니다. 지팡이 기사는 본래 열정적인 행동력을 상징하는데 역방향일 때는 성급함이나 충동적 행동에 대한 경고를 의미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너무 조심스러워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 즉 과도한 신중함 말이에요. 그 분께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급진적인 변화 대신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실험요? 주말에 봉사활동을 해보시거나 부서 이동 신청을 미리 알아보시는 거죠. 일단 작은 변화부터 시도해 보는 거예요.
8개월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서를 옮겼어요. 시민 상담 업무를 하는데 처음으로 일이 재미있어졌어요. 가족들 반응은 어떠세요? 처음엔 걱정했는데 제가 활기차게 일하는 모습을 보더니 오히려 좋아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렇게 생기 있는 모습 오랜만에 본다고 말이지요. 당신의 주역 카드는 건이천입니다. 창조적 힘과 끊임없는 움직임을 상징해요. 하늘은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하죠. 아침엔 새벽녘의 고요함을, 낮엔 밝은 태양을, 저녁엔 노을의 아름다움을, 밤엔 별들의 신비로움을 보여줘요. 하늘은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창조해내요. 당신도 지금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진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여 나가야 해요. 진정한 성공은 멈추지 않는 창조 과정에 있어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드리자면 이번 주 내에 해야 할 일부터 살펴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가슴 뛰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을 재발견해 보세요. 한 달 내에 해야 할 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 보세요. 꿈꿨던 일을 취미로라도 시작해 보세요. 성공의 기준을 돈이나 지위가 아닌 내면의 만족으로 재정의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답답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예요.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안전함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도전을 위한 발판이다. 당신의 진짜 꿈이 다시 숨쉬기 시작할 때입니다. 길은 언제나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괜찮으셨다면 다음 계단에서 또 만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걸음을 응원하는 작은 신호입니다.